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 일대의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위주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사 명일동 일대의 저밀도지구 재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고덕주공과 같은 중밀도 약 150에서 200% 사이의 용적률을 지니고 있었던 이런 중밀도지구 재건축까지 전부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완료가 되어가는 지역입니다. 또 이런 저밀도지구들 중에서도 이 단독주택 지역들, 이 지역들이 과거에는 한창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10년대 초반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지 이후에 최근에 늘어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사업성 개선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지역에 대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바로 북쪽에 근접해 있는 고덕 비즈밸리 개발은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거고 또 9호선 연장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고덕역과 센터공원역을 거쳐서 강일 미사 쪽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고덕 2-2지구 바로 앞에도 신설되는 역 하나가 9호선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 개통 예정은 약 2027년도에서 8년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미 있는 지하철을 활용을 해서도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일대를 지나서 강북 쪽으로 넘어가기에 상당히 편리한 노선이면서 또 자차를 이용을 해서도 바로 위에 붙어있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구리암사대교를 이용해서 서울 도심부로의 진입도 상당히 편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쪽 일대의 강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초중고를 통한 학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었던 동네이고 또 최근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부 다 신축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현재 현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뻘겋죠. 여태까지는 이 단독주택 지구들이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같은 사업들이 물산을 타면서부터 새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란 점들이 전부 다 지금 신축 행위가 허가가 나와 있는 그런 필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한 지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지구들이 이런 식의 신축 건축 허가가 많이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신축 3룸, 방 3개, 화장실 1개 내지 2개 정도 그래서 아파트로 따지면 20평대 초반대 정도 사이즈 되는 신축 3룸이 분양가가 약 7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는 한 7, 8평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투룸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공급 면적 15평 그리고 전용 12평 내외 정도의 물건이 현재 한 5억대 중반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있었던 개발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약 2010년도 정도부터 이쪽 일대의 고덕 1지구, 2-1지구, 그리고 2-2지구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넓은 구역 면적에 대해서 총 4,400여 세대를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1지구, 2-2지구, 또 2-1지구, 2지구가 모두 계획을 잡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해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많은 지구들이 해지가 이때 당시에 되면서 특별 계획구역으로 난개발을 좀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 특별 계획은 신축에 대한 개별 신축에 대한 허가가 자유롭게 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다세대를 건축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지구 역시 2020년도에 특례구역마저 해지되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가 무산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개발 사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행태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나고 있는 그런 지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덕 1구역 가장 많은 2차 후보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신축 행위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 또 2-1구역 역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늘상 해오던 대로 종전, 건축물 대장을 통한 건축물 자산, 종전 자산 분석을 수행을 해보자면 현재 총 건축물 수는 1000개가 넘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 노후도 역시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축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현재 용적률도 상당히 낮으면서 조합원 수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즉 사업성으로 따져보면 그리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하는 구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 용도별 조합원 수 중에서 이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구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구역 총 건축물수 408개, 그리고 경관연수 33년에 평균 용적률은 114%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축행위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구역에 가보시면 과거 조합원 수가 약 600명대 중반대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조합원을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700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2-2 구역을 보면 여기는 아직까지는 신축행위가 1구역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비중이 단독주택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노후도나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1 구역은 2-2 구역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신축 쪼개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지분가가 거의 3천만 원을 넘어서 호가를 하던 시절을 거쳐 경기가 나빠지고 건축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면서부터는 쭉쭉쭉쭉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대까지도 호가를 하다가 2000년대, 2010년대 상승기에는 굉장히 잠잠하게 흘러갔어요. 이쪽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논의가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가격이 얌전하게 흘러가다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까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개발 행위가 추진됐었던 시기에는 2천만 원대에서 뜨문뜨문이라도 거래가 되다가 쭉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오면서 이 신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들, 또 입주권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 몰려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단독 다가구에 대한 실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역시도 평당 4천대를 넘어서 최근에는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늘상 해오던 대로 한 개의 구역을 세팅을 해서 이 구역에 아파트가 건축행위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그래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고덕 1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성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1구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왔고요.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점은 단독주택 조합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형 평수의 구성 비중이 여태껏 분석했었던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대와 50평대로 단독주택 조합원들께서 세대를 가져가신 후에 나머지 30평대와 20평대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일단 구성을 짜봤고요.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 대비해서 상한 용적률까지 모두 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 약 추가되는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뺀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성을 쭉 살펴보니까 총 건축세대 규모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약 2,400에서 2,5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분양가 같은 경우는 현재 17억대를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고덕동 일대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설정을 한 뒤에 일반 분양가의 한 85% 정도인 3,400만 원이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가격이다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3평짜리는 13억 초반대에 일반 분양이 되고 24평짜리는 10억 초반대에 분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 비례율이라고 보이는 B2C 분석의 결과물이 100%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혹은 종상향을 이루어주지 않는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합원들과 또 추가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진행에 있어서의 리스크와 진행 속도는 빠르게 해줄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조합원들의 동의라던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용적률 인센티브라도 약 120% 정도 주는 것이 이 사업성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해서 전세를 주고 갭 투자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게 될 것이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현재 신축한 3룸을 약 7억 7천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매물 올라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공급 면적 21평, 22평에 대지 지분은 한 7.8평, 그래서 신축되는 건축물 33평을 분양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종전자산을 매입하는 7억 7천 금액에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금액이 약 7억 5천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3평짜리 아파트를 몇 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5년일지 10년이 될지 혹은 1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15억대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놓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겠지만 정상 상승분 정도 연에 한 2-3% 정도 적용해서 한 5-6년 뒤라면 20억대 초반, 10년 뒤라면 20억 중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정확한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대를 하면서 들어간다, 이 정도의 기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3평짜리를 15억대에 사놓는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덕지구에 대한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요.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여 년 전에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을 가보면 이 개발에 대한 반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역시도 개발에 대한 반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발 진행했을 경우에 평가되는 금액들이 신축되는 물건과 큰 편차가 나지 않는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개발을 동의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 비중이 너무나 높고 또 그리고 토지의 면적 자체가 신축 다세대 짓기에 아주 좋은 50평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이 동의 충족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1구역이 약 55% 정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거에 해지됐었던 그 경우에도 동의는 이미 65%가 나온 상태에서 해지됐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수지 분석을 수행을 해보니까 종상향 혹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만 이 사업성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지구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도 되면서 또 용적률도 120% 이상의 상향을 받는다면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9호선 연장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같은 대규모의 개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이후의 종후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덕지구에 대한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떤 식의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물건,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또 촬영하는 데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을 달성을 해서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제가 직접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도 하면서 또 물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수행을 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